스픽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픽스 긴급 생방송 신용환입니다. 제가 경제방송 앵커를 3년여 정도 했는데 앵커 그만둔 지 1년 만에 다시 진행석에 앉게 됐습니다. 스픽스에서 편성하는 긴급방송, 지금 윤석열 체포에 대한 것들, 김건희 관련된 것들, 또 도주에 대한 것들, 아마 전 국민적으로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받고 울분을 토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빨리 체포되기를 열망하고 있는데요. 그 체포에 대한 상황,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친미, 친중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부정선거론 이런 것들을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전달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부정선거론을 확산시키는 SNS 이런 것들로 많이 분주한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을 미국에 직접 전화 연결을 해서 미국의 진짜 정서가 어떤지, 트럼프 행정부의 생각이 어떠한지 등등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함께 해주시는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경찰 내부의 정보와 또 엊그제 이제 여러 가지 경찰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하는 일 등등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주실 우리 박관천 행정관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긴급 보도 앵커를 하시는 신 교수님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밤중 뉴스 저도 가끔 시청하면서 경제부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사회부 말고도. 잠시 했습니다만 네네. 경제부는 배우는 중이었습니다. 아, 네, 그러셨군요. 오밤중 뉴스 하여튼 가끔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장영진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취재 중인 이렇게 특종거리도 있다고요. 네. 네, 전체 한 70, 80% 이제 확인이 된 건데 지난번 그 계엄 사태 과정에서 네네. 그 국회에 진입했던 계엄군들이 생각보다 좀 면밀하게 움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좀 허술한 부분도 있었지만 생각보다 좀 치밀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그냥 들어갔을까, 사전 정보가 없었을까라고 좀 제가 찾아보다가 실제로 국회 내부에서 협조해 준 분이 계시다라는 게 어느 정도 확인이 됐습니다. 네, 네. 그 국방부에서 국회에 보내는 협력단이라고 계세요. 네, 뭐 협력관도 계시고 협력단도 있고 한데 거기 계신 장성 한 분이 양모 씨라고 돼 있는데 현역 장성 한 분이 거기서 계엄군에 상당한 협조와 정보를 제공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곳곳에 공소장 같은 데도 곳곳에 드러나는데 보면은 수방사라든지 특전사 병력들한테 이 양준장을 찾아가 가지고 협조를 해라 또는 이 사람의 지시를 받아라 라는 대목이 종종 등장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지금 이제 일종의 국회 협력하고 각종 입법, 국방 관련된 입법 이런 것들을 도우려고 국회 내보낸 장성이 네. 예를 들어 이제 국회 내부 사정이나 질의 의원들 분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하는 분 아니에요? 의원님 어디 계신다. 그렇죠. 그 대표실은 어디에 있다. 그러면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경우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내부에 파견 나온 장군도 협조를 했다. 네, 실제로 이분이 조사를 받은 걸로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가담을 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공소장으로는 꽤 여러 군데에서 이분이 등장을 해요. 네. 제가 김용영 공소장하고 몇 번 거 뒤져봤습니다만 이분이 대여섯 군데 이상을 등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병력들한테 수방사 병력이 되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 찾아가서 물어봐라. 그 사람한테 임무를 받아라. 그래서 어느 문을 장악을 하고 그 사람이 지정해주는 문을 장악해라. 뭐 이렇게 지시도 받습니다. 그러면 고양이 앞에 생선 정도가 아니라 지금 시청자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그 특종감인데요. 국회에 파견돼 있는 국방부에서 이제 국회와 협력을 위해서 내보낸 장성이, 준장이겠죠. 장성이 직접적으로 내부 정보를 협력하면서 아마 이제 방첩사랑 협력을 했겠네요. 상식적으로. 제가 더 놀랐던 거는요. 이분이 부임한 날이 12월 1일이에요. 계엄하기 직전인 겁니다. 네. 그럼 일부러 그분을? 그랬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제가 이 국회나 아니면 각종 부처에 근무할 때요. 각 부처에서 파견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파견 나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소위 말하는 그 국회 내부 사정을 잘 알거든요. 네. 그러면 뭐 의원들의 그 성향이라든가 의원들이 지금 어디 있다든가 지금 솔직히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오면은 어디 가서 뭘 어떻게 봉쇄하고 잡아야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것을 솔직히 그런 사람들 받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국회 국방이나 행안이나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다 파견 나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안내를 하고 또 솔직히
사전 질의서 있지 않습니까? 네. 야, 이 의원이 뭐를 가지고 물고 늘어질 거다.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장 기자께서 말씀하신 그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충분히 있고 특히 11월 달에 그 사람이 바뀌었다면요. 왜냐하면 파견 나가 있는 사람 승진 인사는 원래 국방부에서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1월 달에 바뀌었다면은 정말 그거는 숨은 스파이로 심어놨을 그 당시 국방장관이 김용인 국방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죠. 그래서 벌써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자도 육사 출신임이라고 이제 네. 아마 이번에 이제 대거 그 내란 쿠데타에 관여된 장성들이 대부분 육사 출신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아주 비판적으로 재밌게 최상목임 이렇게 써주신 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아마 이제 일종의 내부에 간자다 뭐 이렇게 이제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업무 협조를 위해서 내보낸 사람이 거꾸로 업무 협조가 아니라 업무에 정보를 빼주면서 내란에 가담을 했다라고 의심이 되는 이미 이제 각종 그 이번에 기소한 그 문건에 실명으로 해서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굉장히 충격적이고 그 부분 또 이제 진행하면서 더 보기로 하고요. 시청자분들께서 많은 댓글 중에 벌써 이제 밀항 현상금 100억 걸어야 된다 등등등을 많이 그 올려주신 걸 보면 최재만님께서 멧돼지 이미 도망간 것 같네요라고 주셨고 장 기자님 반갑다는 인사도 있고 예, 자 박한천 행정관님 힘내라는 메시지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궁금한 거 예. 행정관님 그 경찰 움직임, 공수처 움직임 그리고 경호처 움직임을 그래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 입장에서 앞으로 체포 온 국민이 지금 열망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이 체포 어떤 일정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저한테 이제 그 물으시는 분이 많던데 아마 휴일은 피할 것 같습니다. 네. 휴일은 피하고 이제 지금 어제 공수처장이 그 국회 나와가지고 많이 혼났지 않습니까? 혼났는데 제가 보기로는 뭐 지금 한 세 날짜 정도 그 뭐 9일이나 10일 또는 13일 정도가 되지 않겠나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9일하고 10일에는 기온이 상당히 많이 내려갑니다. 네, 일기예보상 예, 13도 그렇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기온이 문제가 아니고 저런 어떠한 내란이라는 현직 대통령의 내란에 대해서 완전히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곤두박질 치고 있고 그다음에 국론은 분열돼 있고 국가도 안정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빨리 어떠한 결론을 내야 되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1차 때처럼 뭐 준비가 안 돼서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했다. 네. 이런 말을 다시는 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법치국가에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갖다가 집행하지 못한다면은 이 나라에 법이 없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조폭들이 전부 다 사심이나 일본도 차고 있으면은 형사가 가서 검거를 못 해야 됩니까? 법 집행은요 민주국가에서는 하늘이 무너져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 이번에는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서 하면 되는데 제가 안 그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3단계로 동원하라 그랬습니다. 네. 일단 경찰 특공대는 상당한 강한 그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특공대는 제3저지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경찰 특공대에 보면 장갑차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광화문에 보면은 무슨 테러 사태 나면 검은색 차 있고 예. 앞에 딱 이렇게 기관단총 들고 있죠. 그게 장갑차인데 전국 동원할 필요 없이 서울도 그게 좀 꽤 있습니다. 네. 그거 한 2대 동원해가지고 앞에다 그 타깃대로 세워두고 네. 그다음에 버스 있지 않습니까? 네. 버스를 갖다 7대 대놨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무슨 대통령 공관촌이 서울 구치소입니까? 네. 삼중 경호막을 치고 있어 그 버스를 방어막을 치고 있고 또 안에 가면 저 뭡니까 그 대형 승합차가 치고 있고 철조망을 네네. 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자료화면에 보면 지금 예. 입구 쪽 맨 첫 번째 그렇습니다. 라인에는 가로로 막진 않고 세로로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예. 네. 아니 그거는 서울 구치소에서나 그렇게 삼중 경호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거는 저 서울 서울 저 자료화면에 예. 보시면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놨죠. 세로로 일단 예, 저거 해놨습니다. 서울 기동대에 보면은 저렇게 하는 걸 빼는 대형 레카차가 있습니다. 네네. 대형 레카 동원해가 빼버리면 됩니다. 차례차례요. 네. 저거 빼고 이제 저기를 들어가는데 질서 유지는 기동대가 하고 예. 그다음에 체포는 현기대 동원하면 됩니다. 네네. 광역수사에 동원하면요. 제가 첫날도 장담드렸죠. 그 인해막을 치고 있거든요. 네. 이거 한 현행범으로 있지 않습니까? 간부들 선행만 수갑 채워가지고 근데 반드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호송차가 반드시 따라 들어가야 됩니다. 아하. 호송차에 왜냐하면 그 사람들 잡으면 어떡할 겁니까? 예. 호송차에 실어버리면요
싹 없어지고 어.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거 제가 보니 그거더라고요. 당일날은 그 스크럼을 짜고 있던 경호원들이 네. 제가 이제 몇 분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이걸 짜고 있으면서도 그래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시켜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네. 밀면 우리 빠질 거야라는 어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실무진들.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예. 제가 뭐 누구라고 이제 실명도 아예 거론하겠습니다. 네. 네. 약간 그 좀 이 구시대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 사람 별명이 뭐냐면요. 어. 제가 그때 거기에 작전계장 할 때 이 사람이 공채로 들어왔어요. 네, 네. 그때부터 별명이 뭐냐면은 까라면 깐다였습니다. 어떻게 해? 네. 그래 그런 사람이 경호본부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람이 뭐 케이블 타이를 준비했던 뭘 했다가 막 그래 막 설쳐가지고 네. 교원들이 할 수 없이 했다고 그럽니다. 아.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체포영장이 실패되고 좀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네네. 차장하고 그 사람이 계속 이제 하는 말이 또 경호처장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네. 밖에 나가지고 이거는 불법한 영장이다. 네네. 자꾸 그 실무 경호관들을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실무 경호관도 긴가민가 우리 대통령에서는 경호실장의 명령이 가장 크거든요. 예, 예. 경호실장이 저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거 보면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경호실장은 지금 내란 공동체입니다. 네네. 그래, 도안의 목이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됩니다. 네네. 제가 딱 보니까 3명, 네. 그 경호부장 중에 하나 있습니다. 네네. 좀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거든요. 네네. 경호부장, 본부장 1명, 네네. 그다음에 실장, 처장은 나중에 그냥 알아서 그냥 어차피 너는 내란죄로 들어올 거니까 알아서 들어와라 그러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 차장이 있습니다. 네. 그 통신특기 아시죠? 예, 예. 통신특기가 차장까지 올라간 경우가 어. 대통령 경호실에서 역사에 네. 없을 겁니다. 정치적이라는 반증이겠죠. 예, 그렇겠죠. 그거 딱 3명만 해가지고 수갑 채워가지고 딱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해가지고 네네. 버스에 실어버리면요 쫙 풀립니다. 네네. 그다음 들어가서 형기대가 같이 해가지고 그 공수처 검사하고 네네. 체포해 나오면 됩니다. 아, 그런데 예. 이제 국민이 우려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네. 관제 다 뜯고 들어가는데 관제 없으면은 네. 그래서 기자님 어떠세요? 그 최근에 이제 오늘 아침에도 계속해서 네. 지금 도주, 뭐 도피라고 쓰기에는 너무나 고급진 말인 것 같고 도주에 대한 것들이 계속 나오고 이미 박관천 행정관님이나 저도 마찬가지로 합참의장 공간으로 도피했을 것이다, 도주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오늘 나온 거 보니까 용산 밖으로 나왔을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나오고 그 출처에 대해서도 나오더라고요. 글쎄,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 용산 밖으로 나가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네네. 그거는 뭐 쉬워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간다면은 그 경호원이라든지 경호 장비가 충분히 갖춰져 있는 통신 시설이 갖춰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네네. 국내에 거기 갈 만한 데라고는 뭐 청남대 정도 뭐 또는 네. 뭐 청남대도 민간 개방을 해서 청남대나 청해대 네,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딱히 만만한 곳은 없을 겁니다. 쉽지 않으리라 보고요. 네. 그리고 거기까지 이동하는 데는 반드시 포착될 겁니다. 그래서 네. 용산 밖으로 나갔다, 한남동 밖으로 나갔다가 보기는 조금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됩니다. 네. 다만 여전히 그 합참의장 공간이나 네. 국방부 장관 공간일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고요. 합참의장 공간이 좀 노출이 됐기 때문에 네. 주변에 그 패닝룸, 그러니까 도피할 장소가 있는 다른 공간으로 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국방장관 공간에도 패닝룸 같은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벙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나 연합사 부사령관 공간에는 있는지 이제 확인을 못 거기는 했는데,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합참의장 공간이 만약에 너무 노출이 됐다면 국방부 장관 공간으로 갈 가능성, 그 다음에 그게 아니면은 그 긴급한 긴급한 시점이 되면은 빠져나갈 수 있는 뭐 이해하기 좋게 개구멍이라고 그러죠. 개구멍 네. 같은 거를 개척해 두었을 가능성 이런 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네. 그 임진왜란 때 선조가 이제 일본군이 막 왜군들이 이제 막 쳐 올라오니까 명예 이제 통신을 보내서 연통을 보내서 지원군을 하고 한 다음에 의주로 이제 도피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왕조 시대인데도 백성들이 정말 막 때려 죽일 놈 해서 민심이 막 난리가 났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민주주의 시대에 만약에 지금 경찰 뭐 특공대까지 다 갖다 치고 다 했는데 현장에 없었다. 예. 그리고 그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그 우종수 국수본부장이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하나 했어요. 위치를 다 파악하고 있다. 네. 혹시 그날 체포영장 집행할 때 우리 장 기자 현장에 나갈 겁니까? 네. 그래서 만일 못 찾았다 그러면은 저한테 전화로 바로 제 핸드폰으로 아시죠? 네. 연락하세요. 내가 5분 만에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내가 이거는 참 내가 말을 못 하겠는데 네. 대통령이 왜 그러냐면은 대통령이 그 공간 밖으로 나오잖아요. 네. 일단 교통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경찰협조 받아서 움직여야 됩니다.
경찰은 움직임 다 파악하고 있고요. 그 안에 공관촌이 예전에 그 세종로 1번지하고 다르게 많을 겁니다. 합참의장 공간부터 많을 건데요. 네. 그거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딱 2분 내에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네. 제가 참 이거는 경호 비밀이라서 말씀 못 드리는데 네. 제가 그럼 딱 바로 전화 받아가지고 어디에 가보라 그럴게요. 그럼 아. 딱 거기 가보면은 네네. 위치가 정확히 파악되어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요, 그 참 제가 그 벙커 이야기를 제가 처음에 꺼내가지고 다른데 꺼내가지고 좀 약간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아니 그런 얘기를 다 해주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네네. 정말 우리 국격이 있고 그래도 대통령이 마지막 남은 이신이 있으면은 하도 이분은 우리가 상상하는 외의 일을 하니까 혹시나 그리로 대피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정말 그건 국민으로서 쪽팔리는 일이니까 제발 대피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겁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윤 대통령요 지금 정말 큰 실수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떠나갔어요. 몇 프로 남아있는 국민마저요. 만일 벙커에서 소위 말하는 레밍 마냥 딱 숨겨져 있다가 잡혀 나오는 모습 그 카메라에 다 채정을 하거든요. 네네. 찍히면은요. 그나마 남아있는 지지자들도 다 떠납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대로 만약에 그 네. 공관이 아닌 제3의 장소에 있다가 잡힌다든지 또는 공관에 없는 자체가 확인돼서 네. 찾으러 다닌다든지 했을 때 소위 말해서 이제 보수 진영 자기들이 지금 막 태극기 들고 하는 이제 극보수부터 국민의힘까지 거의 이 초토화되는 데다가 국가적 대망신 아니겠습니까? 그 뒤에 파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전 그까지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은 현직 대통령이 지명수배자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글쎄, 이 상황을 글쎄 이 역사상 이런 경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참 참담한데 이렇게 되면은 제가 볼 때 보수 진영 안에서는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일단 자신들이 죽느냐 사느냐 이런 쪽에 지금 생존의 문제, 생사의 문제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겁니다. 아마 국힘당 의원들 중에 몇 명은 이탈을 할 가능성은 큽니다만 큰 변동은 없을 겁니다. 다만 그 와중에 부끄러운 건 대한민국이고 우리 예. 국민들이겠죠. 국민들 입장에서 아니 전 세계가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이 도망을 갔다. 네. 영장을 피해서 도망을 갔는데 지금 행방이 묘연하다라고 하면은 그 말 그대로 국제망신 아닙니까? 전 세계가 뭐라고 하겠어요 지금? 대통령의 행방이 우리처럼 휴전적인 국가에서요. 그러니까요. 대통령의 행방이 묘연하면은 이때 그 동원해야 되는 게 비상계엄입니다. 이때 비상계엄을 해야 되지. 저녁 때 그 비상계엄 하는 거 아닙니다. 네. 도주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지금 우려가 있는데 그 오동훈 처장이 국회에서 예. 법사위에서 나와서 한 답변이 있습니다. 그 영상 한번 예. 잠깐 보고 더 도주에 대해서 우려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가능성에는 피의자가 은닉, 숨었거나 아니면 도주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죠.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도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사실관계 파악한 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 뭐 좀 정확하게 보고받은 바는 없고 그 어떤 차량에 관한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저에서 나와서 다른 공간으로 들어가서 숨어 있으면 체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보고를 들었고 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제가 들은 정보로는 이미 용산을 빠져나와서 제3의 장소에 도피해 있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 제보를 좀 네, 제보를 받았습니다. 네. 뭐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예, 장 기자님 그 고양이 뉴스가 이번에 혁혁한 예, 공을 세웠다고 네.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아마 처음에 도망갔던 것 같아요. 지금 네. 나오는 각종 그 정황들을 보고 또 여러 이제 제보들 종합해 보면 그런데 제 추정에도 처음엔 도망갔지만 지금 이런 것들이 알려지고 그야말로 국제적 대망신 그다음에 뭐 초토화되는 거 이런 거 생각해 다시 갔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지금? 일단 윤석열이라는 인물을 너무 이렇게 도덕적이거나 상식적으로 보지 말았으면 합니다. 아하. 예, 이분은요 코너에 몰리면 무슨 일을 할지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외양이나 가오 잡는 거를 중시하기 하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쪽팔리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않는 분이시거든요. 네네. 따라서 이 사람이 지금도 도주를 했다가 쪽팔려서 되돌아온 것이 아니라 네. 지금은
굳이 거기 가 있을 필요가 없겠네라고 해서 돌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예. 그리고 뭐 아시겠습니다만 합참의장 공간이 생각보다 넓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충분히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더군다나 합참의장도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네. 있으니까 그래서 잠시 갔다가 복귀한 걸로 보이는 거고 언제든지 다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소위 말하는 패닉룸이라고 저는 보통 통칭합니다만 네네. 벙커라고 예, 하시죠. 원래 네네.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벙커입니다. 예, 벙커인데 고기가 글쎄 아무리 튼튼하게 잘 갖춰져 있어도 넓은 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넓지 않습니다. 예, 그분이 예. 오랫동안 계실 장소가 못 네. 돼요. 예, 그래서 아마 네. 답답해서 집으로 그렇죠. 돌아갔을 가능성이 크지. 소맥에 김치찌개를 못 먹어서 답답해서. 네, 지금 그 속보로 오마이뉴스에서 그 공관 안에 예. 윤석열로 추정되는 인물이 있다 이렇게 이제 지금 막 음. 방송 중에 보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채영이 멀리서 봐서도 대체로 지금 저 맞네요. 자료 화면에 나오듯이 아이, 맞네. 그 건너모습 맞습니다. 네네 채영으로 네. 보나 뭐 금방 추정되는 아. 사람이니까 실제 맞네요. 맞습니다. 네, 도리도리 네. 하는 거 보니까 아, 맞네요. 네네. 예. 나와서 아마 이제 아니요, 저 다리 땀 모습 보면 압니다, 제가. 지금 소위 방어 태세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것 같으네요, 그죠? 그 도로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예. 굉장히 참 의외고 역시나 지금 기자님 말씀대로 뭐든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뭐 아주 여유 있는 걸음걸이인데 어떻게 보세요, 행정관님?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저럴 때입니까? 그리고 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날 아침에 네네. 7시 뭐 3, 40분 정도에 아마 영장 집행이 들어갔죠. 네. 체포영장 집행을 8시 반쯤 돼 가지고 마이바흐 방탄 차량 2대가 움직였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그 앞에 처음에 다른 차가 내려오니까 그 경호원이 갑니다. 그 약식 인사만 하고 네네. 이야기 듣고 아니면 차 2대가 오니까 거수경렬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그 공관촌 안에서요 방탄 차량을 탈 수 있는 사람 딱 2명입니다. 네. 대통령과 영부인. 네네. 그리고 차가 만일 빈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무전에서 앞에 코드네임 빈 차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다는 무전이 옵니다. 그 차 네. 보고는 격리 안 합니다. 무전이 오면 타 있는 겁니다. 네. 격리를 했으면은 그게 이제 100일 경비단 직원인 것 같거든요. 네네. 격리를 했으면 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타고 이동한 거는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예. 나중에 거짓말을 할 수 없고요. 나중에 본인이 이제 다른 거짓말을 한다면은 제가 어디 가서 뭐를 압수수색하면은 그걸 자료를 바로 알 수 있다. 벙커 안에 CCTV 안 봐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네네. 군사 기밀에서 안 줄 거고 네네. 어떤 자료 제출을 수사기관을 요구받으시면은 그날 그 방탄 차량을 갖다가 방탄 차량 원래 도주하라고 준 차량 아니거든요. 네네. 저 비싼 차량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그렇죠. 방탄까지 하면은 저거 한 대에 8억에서 10억 갑니다. 네네. 근데 저 차가 그래 체포영장 집행하러 왔을 때 도주하라고 준 차는 아니거든요. 네. 아닌데 그건 딱 그 자료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모습을 보면 기자님 그 여유 있게 여러 상황들을 점검하는 걸로 보이고 그 네. 옆에 양옆에 이제 한 분은 처장, 한 분은 차장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렇게 지시할 때 이제 약간 뒷짐 짓고 있는 분이 박종준 처장 같고요. 채영하고 이렇게 키하고 보니까 그리고 그 왼쪽이 이제 차장인 것 같은데 왼쪽이 김성호 여기서 차장 지금 같습니다. 바라보고 왼쪽이요. 지금 예, 예. 그러니까 윤석열 기준으로 오른쪽. 예. 저는 지금 네네. 윤석열 씨 이제 태도나 이게 행동을 보면서 위축돼 있구나라는 걸 네, 느꼈습니다. 네. 심리적으로. 네네. 저분은요 오히려 위축되거나 네. 좀 심리적으로 불안할 때 행동이나 언성이 커집니다. 오버하죠. 예. 네네. 제가 저는 많이 지금 봤죠. 네. 지금 볼 때도 보면은 평소 때보다 행동이 좀 커요. 특히 이제 네. 그 거들먹거리는 태도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예. 태도가 더 강하다는 걸로 볼 때 저분은 지금 오히려 위축되어 있는 것이고 그 위축되어 있는 것을 숨기기 위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리고 이 양반이 뭐 군사 작전을 뭘 한다고 이렇게 네네. 여기 맞고 저기 막 보니까 지금 뭐 이렇게 행동하는 거 보니까 네. 그런 거 지시를 하는 것 같은데 저런 지시가 이제 일종의 과시죠. 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숨긴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 속인다고 태극기 하나요? 지지자들한테 보내는 메시지 효과 이런 걸 노리는 건 아닐까요? 일부러 나타내는 거죠. 개를 끌고 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산책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일부러 노출시켜서 보내는 그런 메시지 아닌가요? 고부를 가능성은 지금 액션으로 행동 태도를 볼 때 그거까지 노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아마 그랬다면 조금 다른 네. 모습이 나왔을 네, 거예요. 그렇죠. 다른 게 나왔을 거고요. 예. 지금
저게 정상적인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할 행동입니까? 네. 저기 앞에 차가 저렇게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으면요. 네. 이거 뭐 때문에 이렇게 났니? 네. 이거 치워라 해야 정상적인 대통령입니다. 네. 예전에 그게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경무대에 있을 때 네. 곽영주가 이승만 대통령 모르게 뭐 발포 명령도 하고 엄청 막았지 않습니까? 네. 네. 발포했다는 소리를 이승만 대통령이 알았을 때 예. 그때 이제 시위대가 온 걸 알았습니다. 네, 그때 네.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왔냐 하니까 누군가 하나가 보고를 했습니다. 네. 네. 바로 곽영주 체포하라고 그랬습니다. 아하. 그리고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은 음. 내가 해야 한다. 그 당시에 1950년, 60년대 대통령도 그랬습니다. 근데 2025년도에 대통령이 저 바리케이트를 친 걸 보고 저거 화를 안 내고 나중에 몰랐다 칩시다. 네. 저걸 갖다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저 지휘를 하는 거는요. 네. 네. 이미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마음에서 윤석열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2만 4천여 분의 그 시청자분들께서 열심히 시청도 해주시고 또 여러 글들을 써주시고 계신데 대표적으로 이제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불신과 또 화가 나 있는지 분노를 표출하고 계신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대역이네라고 말씀 주시고 김정은 아냐 걸음걸이를 놓고 말씀하신 분 있고 심지어 이제 스나이퍼 없나라고 아주 그 격분한 마음들을 많이 표출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장 기자님. 지금 윤석열 저 태도라든지 이런 반영 전체적인 형태를 보면은 저 사람은 지금 자기가 무슨 저 산성 같은 데서 네. 농성을 하고 있는 걸로 보는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자기가 지금 작전 지휘를 하는 것처럼 아. 자기 딴에 지금 열심히 병정놀이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국군의 날 행사를 하면서 우리가 네. 이 병정놀이 한다라고 이렇게 비판했었는데 네. 이분은 저런 행동 하나하나가 자기 딴에는 엄청 그 신나는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네. 그 놀이를 하는 듯한 느낌. 근데 부대열중 쉬어도 모르는 사람이 그 병정놀이의 진두지휘가 될까요? 원래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거는 더 신나하죠. 국군의 날 행사 때 저 윤 대통령의 이 사고 방식이 얼마나 어린애 같은 참 어린애 같고 수준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냐면요. 예전에 제가 모신 대통령 한 분 중에는 이게 눈이 참 연세가 있어가지고 햇빛이 강하게 쬐면 눈이 별로 안 좋으셨어요. 네. 막 이렇게 그 눈물이 많이 나는 대통령이 한 분 계셨는데 그래서 그때 그 경호 옆에 그때 수행부장이라 그러거든요. 네네. 수행부장 경호차장이 이제 그게 대통령이 열병 사회를 할 때 쭉 차가지 않습니까? 예. 그때가 시간이 보면 햇빛이 강렬한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좀 그러면 색깔이라 조금 있는 안경을 쓰시죠 하니까 되게 나무랬습니다. 네. 그게 일개 나라의 대통령한테 할 말이냐. 대통령이 거기서 선글라스 끼고 있으면 대통령이 경호하나 똑같은 거지. 이게 무슨 소리냐 했는데 소위 말하는 바이든 선글라스를 끼고 거기서 해맑게 웃고 계시더라고요. 아하. 제가 그걸 보고 참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네. 저도 뭐 군 행사를 많이 하고 경호 행사를 했지만 대통령이 열병 분전할 때요. 네. 실은 안경 쓰시는 분도 안 씁니다. 일부러. 네. 왜냐? 내가 군 통수권자입니다. 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을 갖다가 이게 그냥 눈으로 시력으로 쳐다보고 네네. 서로 신뢰를 갖는 게 그 국군 통수권자가 열병 분열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분은 그거 선글라스 끼고 좋아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약주를 갖다가 많이 드셔서 그런지 네네. 이분 참 그 어떤 생각하는 사고 방식이 네. 정말 치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저기 나와가지고요. 네네. 쩍벌다리 하고 다니면서 네. 저거 지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약주 말씀하셨는데 44명의 뭐 의원들이 달려갔을 때도 밥 먹자고 하고 또 국제망신이 지금 일본 아사히 신문까지 해서 뭐 폭탄주 20잔 네. 사실은 저는 뭐 그렇게 마시는 걸 가까이서 봤습니다만 국제망신으로 그런 폭음에 대한 기사까지 나오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나올 게 나온 겁니다. 네. 이것도 그 사실 외신들도 그 전부터 이런 얘기들이 외신 기자들 사이에서 꽤 많이 번져 있었고요. 네. 뭐 비밀이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그동안에 외신들이 대한민국을 봐준 거예요. 네네. 영부인이 저렇게 온 세계에 뭐 빨래 건조대니 뭐 창년이 이런 얘기들이 들릴 때는 네. 그런 얘기가 그런 되면 예. 콜걸이라고 그러군요. 죄송합니다. 예. 네. 콜걸이니 콜걸이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헷갈려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예. 그 말이 큰일 나네. 근데 콜걸이니 이렇게 비난을 받는 와중에 대통령조차 그 음주 때문에 네. 말이 나오면은 정말 그 미안하니까 그래서 봐준 거예요. 근데 네. 드디어 지금 나온 거고요. 이분이 음주 부분은 안 나올 수가 없는 게 네. 이 검사 시절 그것도 부부장 검사나 그 대검 과장 시절부터 유명했습니다. 네. 양말주 얘기는 뭐
너무나도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분은 점심 때도 보면은 한 11시쯤 나가셔가지고 네. 오후 한 2시 반쯤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점심 식사 시간이 한 3시간 반 정도 되는데 그 시간 동안 뭐 먹겠습니까? 예, 같이 간 사람들이랑 폭탄주를 드시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거의 폭탄주 먹으려고 출근했다가 폭탄주 먹고 난 다음에 퇴근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네. 이렇게 이제 국민들 모두가 공분하면서 신속히 체포되기를 바라고 있는 와중에 국민의힘 44명의 현역 의원들이 한남동으로 달려가서 소위 말하는 내란숙의 체포에 대해서 온몸으로 막아보겠나라고 하면서 국회에서도 같은 국회의원 간에도 내란숙의를 옹호하는 거냐 당장 사퇴해라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었고 또 그 와중에 이철규 의원, 저를 고소했던 의원이죠. 이철규 의원을 포함해서 많은 의원들이 행안위 위원도 아니면서 국수본에 찾아가서 마치 점령군 무슨 행세하듯이 우종수 국수본부장에게 뭐 후위를 모색해라, 뭐 후위를 걱정해라 이런 식의 협박을 하고 그러는데 같은 경찰 출신으로서 어떻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네. 정말 참담합니다. 네. 자, 국회의원들 40명 간 거 있지 않습니까? 저거는 왜 갔냐면요. 자, 윤 대통령이 워낙 큰 사고를 쳤습니다. 이 사고요. 절대 회복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떡하냐. 처음에 윤상현 의원하고 김민전 의원이 갔죠. 네. 제가 왜 갔냐를 여러분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싹죽기하러 간 거랍니다. 네. 자, 이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의 표가 갈 데가 없어집니다. 그럼 이거 가서 먼저 죽는 사람이 임자거든요. 소위 말하는 이 이싹만 주어도 대통령은 날아가지만 내 여기 달려있는 배지는 또 달 수 있으라고 간 겁니다. 다른 사람들 가만히 보다 보니까 저 떨어지는 이싹을 갖다가 공짜로 한 두 명이 다 주고 가거든요. 네. 나도 가서 주워야지. 왜 제가 다 먹어? 괜찮네. 예. 저 괜찮네. 이렇게 예. 생각했죠. 야, 저 텃밭 괜찮네. 씨 안 뿌려도 그냥 어차피 윤이 나무를 막 흔들어대가지고 감이 막 떨어진다. 나도 하나 주워야죠. 간 겁니다. 네.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이철규 의원이 가가지고 국수본부장한테 뭐라고 하더라, 먼 미래 나중을 생각하라고요. 네, 훗날을 예. 그게 경찰 후배한테 과연 할 소리입니까? 예. 경찰 조직 후배한테. 이것은요, 두 가지 관점에서 가장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지금 국수본은 내란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누구보다도 공평한 유치에 수사하고 있는 국수본부장한테 그것도 경찰 출신, 이 수사가 뭔가를 아는 경찰 출신이 가가지고 그런 말 자체를 했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법치국가라는 의식이 전혀 없는 겁니다. 두 번째요. 당신도 이철규 의원 당신도 경찰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지금부터 후배들한테 벌써 후배들한테 정치권에 줄대게 하는 후배들이 있으면은 야, 그러면 안 돼. 이 사람아 경찰 임무를 해야지 무슨 소리야라고 할 사람이 이 후배들한테 가서 줄대게 하라고 말한 거 아닙니까? 야, 너 다음에 요번에 이거 잘하면은 경찰 떨어져 나와도 네. 다음에 우리 국힘에서 받을 거야. 네. 그래가지고 뭐 비례대표 주면은 배지 얹으면은 지금보다 더 낫고 나를 봐. 네. 잘하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네. 이철규 의원이 훗날을 주의해라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저를 고소했던 것이 다 제 말이 사실인 것으로 이미 명태균 각종 자료에서 나왔습니다. 저도 한마디 반사 되돌려주고 싶습니다. 이철규 의원님 훗날을 조심하십시오. 저도 뒤끝 장렬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모든 국민들이 추위에 떨고 정말 은박 담요로 비닐로 자기 체온에 자기를 의지하면서 밤을 새면서 신속한 체포를 통한 국정 안정 이런 것들을 2030 MZ까지 이렇게 열망을 하고 있는데 그 반대편 바로 옆에서 성조기를 흔들면서 친미 반중 그래서 양쪽으로 딱 그 갈라치기를 하면서 부정선거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하게 주창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 최근 들어서 갑자기 소위 레가시 미디어 조중동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측으로부터 계속해서 미국의 조야 인사들 어떤 이상한 발언 이런 것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시고 우리 국민들에게 실상을 알려주고 계신 최광철 미주 민주참여 포럼 회장님을 연결해서 직접 예. 진짜 과연 이 사람들이 성조기를 흔들면서 마치 트럼프가 우리 편 하듯이 지금 외치고 있는데
진짜 그런가 등등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직접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저도 하나 네네. 여쭤볼 게 있습니다. 잘 됐습니다. 예, 그래 직접 한번 예. 여쭤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 최광철 회장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최광철 회장님. 네, 신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네, 지금 잘 들리세요? 예, 아주 깨끗하게 들립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이제 한남동에서 많은 국민들이 신속한 체포를 열망하고 하는데 그 전광훈 네. 목사를 포함한 태극기 부대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이제 친미 반중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하는 와중에 미국의 우리 재미 교포로 알려진 영킴 하원 의원이 황당한 극우 발언을 했거든요. 그 발언에 대한 네. 어떤 배경이나 이유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고로 미국에는 100명의 상원의원, 435명의 하원의원이 있고요. 네, 그 중에서 우리 이번 119기 회기 때 네, 우리 앤디 킴 의원이 상원의원이 됐고 하원이 3명이 있는데 네네, 2명은 데이브 민하고 메릴린 스틸랜드 민주당 의원이고 그 중에 1명이 영킴 의원이 공화당 의원이에요. 네네, 그런데 지금 영킴 의원이나 또 약간 네오콘적이고 극우적인 일부 이 미국의 유튜버들이 윤석열을 편드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국민들이 많은데 네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 연방의회 또 미 국무부, 미 조야의 전체적인 의견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정상적인 행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고요. 네네, 일부 이제 소수가 영킴 의원은 그러니까 535명의 연방의원 중에 단 한 사람에 불과한데 네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분이 전광훈과의 연계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게 이제 2021년 12월 7일 날 예예, 사실 영김 의원이 그 미의회에서 한반도 문제를 핵심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핵심적인 법안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한반도 예. 평화 법안이라고. 그 법안을 반대하는 편지를 써서 그 바이든 대통령한테 보냅니다. 2021년에. 예예, 근데 마침 2023년 1월 달부터 우리 전광훈 목사가 그 89명의 극우 인사들을 대동하고 미국을 한 달 동안 순회를 해요. 네네,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전광훈 목사의 주장에 의하면 영김 의원을 만나서 이 미의회에서 나와 있는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법을 막아달라. 네네, 그래서 영김 의원이 자기 말을 듣고 그를 막았다. 어허, 그리고 이런 영킴 의원을 우리가 대대적으로 후원해야 되고 이런 영킴 의원 같은 사람들을 주지사를 만들고 미 행정부에 많이 진출시키자 막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뉴스 기사에 보니까 영킴 같은 사람을 주지사에 이어서 미국 대통령까지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더라고요. 나는 합리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네네. 이번에 굉장히 큰 무리수를 둔 느낌입니다. 네네, 큰 무리수를 뒀는데 그 무리수를 둔 것이 아마 한국 상황을 잘 모르지 않나.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뭐 40%의 윤석열 지지율이 나왔다는 잘못된 이 조사 방법을 약간 조작한 듯한 그런 거에 선동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본인은 사실은 그 이후에 특파원들의 인터뷰 요청에 정광훈과의 이 알구지난당을 부인을 했었는데 네네. 2023년 3월경에요. 2월 3월경에. 네, 그런데 그것이 진짜로 이번에 발언한 것들이 한국의 정광훈 극우 세력들과의 야합과 사둘이 이루어진 것인지는 어허, 지금 거기에 따른 굉장히 많은 어쨌든 이 미주동포들 또 평화를 위하는 또 많은 미 연방의원들의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거힐에 기고한 글이 영김 의원한테는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 영킴 의원은 이제 정광훈 씨랑 연결돼서 그렇다라고 이미 이제 뉴스 기사에도 있어서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예. 소위 트럼프의 이제 핵심 측근이라고 하고 책사라고 불리는 배넌이 방송에 나와서 친미 친중 프레임을 갈라치기를 하면서 어떤 우리나라 탄핵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마치 우려하는 듯한 이런 말을 하는데 과연 그러면 이런 배넌의 이런 의식과 인식과 트럼프도 진짜 우리 탄핵 상황에 대해서 마치 우리 민주 시민들이 잘못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건지 그 부분이 걱정이거든요. 예, 제가
있게 말씀드린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죠. 예, 예.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1기와 2기는 전혀 틀립니다. 네네. 그러니까 스티브 배넌 같은 경우는 물론 트럼프 1기 때 2016년 때 트럼프 캠페인의 선거 책임자를 맡으면서 네네. 트럼프 임기 시작하자마자 백악관 전략 수석 전략가를 맡았어요. 네. 그런데 몇 개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워싱턴에 좀 네오콘하고 약간 다툼이 있어요. 존 볼턴하고 이런 부분하고 다툼이 있어서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네네. 어떤 비밀 서류를 뭐 누락했다라는 사건 때문에 물러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거의 야인으로 갔고 지금은 좀 강경 우파 네오콘적인 입장을 취하는 일개 유튜버에 사실은 불과합니다. 아하. 네네. 트럼프 대통령과 뭐 친분은 있겠죠. 네네. 그렇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 2기는 1기 때는 미국의 공화당도 다 트럼프 편이 아니었어요. 네네. 트럼프는 철저한 아웃사이더로서 이 백악관을 들어왔기 때문에 그가 그 진행하는 수많은 정책, 특히 북미 회담, 우리 한국으로서 북미 회담 같은 경우도 네오콘들이 굉장히 많은 또 국부나 국방부에 있는 강경한 그런 입장들에 이렇게 많이 밀렸는데 지금은 많이 그걸 바꿨지요. 네네. 이번 2기 선거 때는 기존에 있었던 자기의 친분이 있는 전략가들도 있겠지만 이번에 이제 새로운 인물들을 많이 영입하는데 그 누구죠? 로버트 주니어 케네디 같은 분, 또 털시 거버너라는 분들, 네네. 정보원장으로 이 수많은 분들이 트럼프와의 그 외교 정책, 국방 정책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다 영입이 돼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스티브 배넌 같은 목소리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미국은 다양하게 뭐 극우적인 목소리부터 뭐 좌파적인 목소리도 다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네네. 이 사람 목소리가 트럼프를 절대 그 입장을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행이네요. 그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저는- 여쭙겠습니다, 회장님. 예. 그 김장한 목사를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극우적인 목사라고 이제 상대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미국에 이번에 특사로 파견하기로 결정이 돼서 이미 이제 출발을 한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그 교수님 사실은 김장한 목사님에 대한 이게 발언을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예, 그렇죠. 예,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그 극우적인 뭐 스탠스를 취한다고는 하지만 또 잘 보면은 개신교 원로로서 우리 개신교가 좀 보수적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분이 사실은 그 2016년 2016년에 그때 당선인 트럼프하고 그 문재인 그 대통령 되기 전이죠. 전 대권 주자랑 전화 통화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요. 네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어쨌든 보수 교단하고도 가까운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미국 가는 것도 카터 대통령의 그 장례식 참석차 가는 겁니다. 예예. 그래서 오히려 이분이 극우적인 목소리, 뭐 윤석열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지 않겠냐라는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 우리가 이분한테 미국 가서 올바른 한국 국민의 그 마음 그리고 미국 연방의원들도요. 만약 김장한 목사님께서 미국에 도착해서 윤석열 비상계엄 쿠데타 세력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다면 네네. 그분도 앞으로 입지가 많이 없어질 거예요. 예예. 지금 연방의회 전체는 아까 영킴 의원은 한 명에 불과하다고 했잖아요. 네네. 공화당의 조 윌슨 의원, 민주당의 브랜 셔먼 의원, 수많은 의원들이 윤석열 계엄을 통해서 북한을 이용해서 공작해서 미군을 공격하고 사드 기지를 공격하고 공항을 공격하고 이래서 조작하려는 사실을 너무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네. 윤석열 내란 피의자에 대해서는 결코 용서가 되지 않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보수적인 네네. 분들도 네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 모든 정보를 갖고 있고 합리적으로 민주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한미동맹이 있는 거지 지금 윤석열 비상 대형 쿠데타 세력이 한미동맹을 깼다고 생각을 하지 네네. 이 사람의 그 자기 편이기 때문에 또 약간 나랑 우파적인 것 때문에 그런 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그나마 막연한 불안감에서 상당히 안심이 되는데요. 회장님 그 박관천 행정관님 아시죠? 잠깐 질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회장님. 행정관님 한 분 뵌 적이 있습니다. 예. 집에서요. 네. 예,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정말 한번 하나 여쭙고 싶은 거는요. 지금 한남동 관저 앞에 그 소위 탄핵에 대해서 처벌해야 된다. 어떤 탄핵 지지한다는 세력들이 같이 집회하는 건 아시죠?
저희 민주 동포들 260만 명이 그러니까 좀 잠을 못 잘 정도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요, 정광훈 목사가 어떤 말을 하냐면은 자기가 그 영팀 하원이랑도 상당히 친분이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 네. 당선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약간 국민을 호도하는 게 있는데, 그게 예. 대표님 보시기로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가능성 전혀 없고요. 제가 예, 이거 한 맞네요. 이거 하나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트럼프 대통령은 윤석열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극도의 혐오감을 갖고 있을 겁니다. 아하. 작년 그러니까 2023년 4월 26일 날 미국의 폴리티코라는 정치 저널에 예. 중요한 글이 하나 올라가요. 그건 뭐냐면 바이든 대통령은 검찰총장이 윤석열이 하는 것처럼 정적을 어떻게 죽이는가를 배워라라는. 그리고 그해 7월부터 그 다음에 작년 네네. 7월까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4개 범죄 91개 항목에 대한 기소가 집중적으로 일어나요. 네네. 그래서 오늘도 말하라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후에 2번째 기자회견했는데 그런 정치적으로 이게 검찰이 정치화돼서 상대방을 죽이는 거에서 극도로 혐의를 합니다. 네네. 이 트럼프 캠프가 이걸 모르겠냐는 겁니다. 네네. 한국의 보수 정신 차리셔야 되고 네네. 윤석열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1월 6일 의사당 폭동은요. 트럼프 대통령 주장에 의하면 본인이 낸시 펠로시 그 당시에 하원 의장에게 방위군 10,000명을 투입해서 보호를 하자라고 의견을 줬는데 거부당했다는 거예요. 예예. 어쨌든 간에 민간인들, 지지자들이 가서 폭력 사태는 있었죠. 5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다쳤죠. 네네. 많은 사람이 다쳤어요. 네. 기소가 1,600명이나 됐고. 그런데 그거하고 이번에 국가 권력을 전체를 이용해서 군과 비밀군까지 동원해서 친위부 태타를 일으켜서 네네. 이것을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겠다고 하는 변명을 한 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섞어가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가 있습니다. 아, 네, 저 회장님 지금 우리 수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이제 2시가 다 됐는데도 15,000명 이상의 분들이 시청해 주시면서 최강철 회장님 적절한 때 중요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사라 강님께서도 해주시면서 많은 분들이 우리 최 회장님께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미국에서 좋은 소식이 또 전해지니까요. 예예. 제가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예. 고맙습니다, 회장님. 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저희가 전화 연결을 통해서 보셨듯이 하나 뭐 다른 내용 다 차치하고 딱 들어오는 말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윤석열에 대해서 극도로 혐오한다. 아마 윤석열의 행위에 대해서 극도로 혐오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나마 굉장히 안심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들이 성조기를 흔들고 뭐 성조기 모양의 모자를 쓰고 선전선동 또 SNS 댓글 작업까지 한다라고 많이 지금 소문이 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흔들림 없이 저희 정해진 길대로 가고 또 국민들이 열망해 주시는 대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기자님, 이 와중에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황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같이 일도 해보고 했지만 같은 정부에서 최상목 지금 네. 권한대행입니다. 아니 갑자기 뭐 헌재 재판관을 2명만 자기 자의대로 해석해서 어떤 사람은 속가내고 이런 일을 하더니 자기가 권한 있는 공수처장에 대한 지휘는 또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그게 법 해석에 네. 어떤 논란이 있는 것처럼 황당한 소리를 합니다. 본인이 권한대행으로서 모든 권한을 심지어 국군 통수권까지도 이어받은 사람이 황당한 소리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급기야 오늘 아침에는 뭐 비상경제장관 경제 당정 협의를 합니다. 지금도 당정으로서의 그게 가치가 국민의힘에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아주 결정적으로 지금 황당한 소리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역사 평가만 두려워할 때다라고 말하면서 정말 황당한 소리를 해요. 이게 역사 평가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할 짓으로 보여줍니까? 글쎄 역사 평가를 두려워한다, 뭐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라는 네. 말은 글쎄 뭐 책임을 뒤로 넘길 때 자기가 비판을 피할 때 흔히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 비판하지 마, 나 도망갈 거야 이런 의미입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의 발언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사실 저는 최상목하고 지금 오동훈 공수처장이 참 엇갈려 보일 때가 많아요. 오버랩이 다시 보이는데 네. 이분들은 지금 계속해서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줄타기를 하고 있다.
누구의 혹시라도 눈치를 보나요? 누구의 눈치를? 혹시라도 윤석열이 살아 들어오면 어떡하나. 아하. 여전히 이 사람은 그 생각을 놓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상목 이분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윤석열한테 개인적으로 좀 고마운 게 있다라고 뭐 네. 전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윤석열이 살아 돌아올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영상도 그러면 윤석열이 나 살아 돌아갈 거야 하는 그런 또 네, 메시지 그런 시그널이 될 수 메시지도 있겠네요. 있는 거죠. 예. 네, 그러면서 저 건재하네. 음. 지금 잠시 좀 죽어 있지만 언제든지 되돌아올 것이야라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분 역시도 좀 무속 쪽에 꽤 관심이 있는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부총리도 총리까지는 이제 그러니까 김건희, 윤석열, 한덕수 총리까지는 알려졌는데 여기도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나 김건희처럼 또는 뭐 한덕수처럼 이렇게 무속에 심취해 있는 그런 상태까지는 아니나 꽤 귀를 기울이는 보통 사람들 정도 이상으로 좀 귀를 기울이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전해지는데 지금 윤석열 쪽에서 특히 김건희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나 음력살만 지나면 돌아간다. 네. 그때까지만 잘 버텨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 얘기 들을 때 최상목 같은 분은 뭐 이런 분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그 정부 안에 있는 이런 뭐 많은 그런 관료들이 긴가민가 하면서도 그래? 그러면 음력설까지 한번 버텨볼까? 얼마 안 남았으니 라는 생각을 꽤 한다고 보여져요. 천공 영상을 너무 많이 보셨나 보네 그분들이. 네. 아니 그 천공 영상 말씀이 나와서 말인데 천공 영상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뷰수가 한 30%가 늘어났대요. 네. 근데 그 중에 상당수가 공무원들일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거든요. 근데 아무튼 보면 지금 긴가민가 하면서도 그래 음력설만 지나면은 운이 회복이 돼서 돌아올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눈치 좀 본다고 해서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지 않겠냐? 네. 나한테도 그게 손해볼 거 없고 혹시라도 돌아가면 난 얼마나 좋은 거냐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해요. 지금 태도는 딱 그런 수준의 태도다. 역시나 이제 계속 그 비겁함의 연속 선상에서 네. 행정관님 제가 1월 27일이 공휴일이 됐잖아요. 보통 예. 이제 공휴일로 지정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소위 이제 환심 사기 그야말로 자기들이 코너에 몰려 있으니까 마치 뭐 국민들에게 굉장한 걸 베풀어 주는 듯한 은전을 시해하듯이 시전하듯이 마치 뭐 굉장한 고심 끝에 우리가 이렇게 당신들에게 휴일을 주는 거야 하는 느낌으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행정관님 어떠세요? 근데 우리 지금 현재 이번 사건을 보고 여도 야도 이걸 갖다가 정치적인 어떤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이용하려면 안 됩니다. 제가 12월 4일 날 아침에 전화 한 통을 누가 했습니다. 나 윤석열 검사를 데리고 있던 분하고 전화 한 통을 받았거든요. 네. 그분이 딱 저한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요번에 윤석열이 3점짜리 자살골 넣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지금 이미 있지 않습니까? 현재 국민의 마음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미 마음이 떠났습니다. 네. 떠났는데 지금 민주당도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게요. 민주당은 솔직히 지금 정치적으로 볼 때 약간의 반사적인 이익을 얻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국민은 지금 그럽니다. 윤석열과 보수에 대해서는 마음이 떠났습니다. 네. 그럼 뭘 판단하느냐? 그러면은 과연 민주당이 수권 세력으로서 국가를 안정시키고 이 침체된 경제를 다시 부흥시키고 할 자격이 있을까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엊그제 또 민주당에서도 국힘에서 이철규 의원이 자살골을 빵 차니까 네. 나도 안 진다고 민주당 의원 하나도 또 자살골을 빵 찼죠. 예. 자기가 페북에다 올렸죠. 예. 예. 그분도 우리 그 경찰 출신이 맞습니다. 자기가 무슨 국수본하고 계속 통화를 한다고 전화통에 뿌려놨다고요. 그럴 가능성 전혀 없습니다. 저도 본청에서 특수대장을 했지만 취소대장을 했지만 그런 밖에서 정치인하는 외부 오는 선배들 전화 오지 않습니까? 네. 딱 시간 봅니다. 시간 보고 일부러 녹음 버튼 누릅니다. 네. 그러고 그럽니다. 죄송한데 의원님 제가 지금 회의를 들어가서 전화를 끊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사하는 사람들 공통입니다. 예. 이 사람들은 뭘 말할 거라는 거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요. 이 사람은 딱 그겁니다. 이 시기에 내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나도 뭔가 열심히 한다는 걸 보여줘가지고 좀 이렇게 그걸 하려는 건데요. 지금 여도 야도 국민을 바라보면서 말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이런 걸로 오해를 받을 일을 하면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27일 공휴일 준 것도 실은 이제 뭐 샌드위치 되면 공휴일 주거든요. 네.
해외 나가라고 공짜로 준 게 아니고 네. 국내 돌아다니시라고 주는 건데 네. 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은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가 아닌가. 네. 우리를 바라보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사진 올린 거 있잖아요. 저는 그 사진 보면 약간 코끝증했습니다. 아. 그 음박 담요. 예. 그리는 못할 망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정치인들이 좀 반성을 했으면 합니다. 예, 어제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국조특위 이제 일종의 준비 회의하는 것들을 다 지켜보셨습니다. 173명이 이제 증인으로 채택돼서 한덕수 총리를 포함해서 지금 최상목 대행도 당연히 증인으로 채택돼서 줄줄이 이제 국회에서 진술을 할 수밖에 없는 증언을 할 수밖에 없는 단계에 왔습니다. 네. 오늘 이제 쌍특검법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죠. 네. 이제 내란 내란에 대한 특검하고. 특검이라고 했더니 이제 국힘에서 내란이라는 말을 또 난리를 쳐서 비상계엄에 의한 특검으로 이름이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인데 그 통과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좀 높지는 않습니다. 저는 국힘당 쪽에서 5표 정도 네네. 그 이탈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통과될 정도, 그러니까 8표까지는 나오기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사실 참 이 한 3표 정도만 더 나오면 될 것 같은데 이 3표가 더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기존의 김건희 특검에 맥시멈 198표까지 간 적이 있거든요. 네. 2표만 더 갔으면 이제 될 수도 있었는데 네. 지금 이제 오히려 그럼 그보다 더 줄을 것 같다. 그 선에서 조금 1~2표 정도 적지 않겠나. 네. 다만 제가 조금 그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예 오지 않는 방안, 네. 그분들 중에서 한 5분만 안 오시면은 지금 정도 수준에서도 통과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좀 통과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근데 그 다만 좀 차이가 있는 것이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그 네. 통과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어떤 네네. 분은 정반대로 아니 김건희 특검이 통과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들도 좀 계십니다. 아하. 여러 가지 이제 계산을 퉁겨 보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제는 손절을 할 타이밍이 왔는데 그 손절할 타이밍을 지금으로 볼 때 뭘로 손절할 것이냐? 네. 그러니까 내란으로 손절할 것이냐, 김건희를 손절할 것이냐, 네. 이제 계산을 좀 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네. 둘 중에 하나는 통과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행정관님은 통과 가능성만 짧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론으로 부결시킨다고 했죠, 그죠? 네. 근데 아까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손절한다면 내란으로 손절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특검은요, 제가 명태균 수사를 조금 이제 수사하는 사람들이 막 많으니까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제가 장단컨대 그게 특검으로 가면은요, 지금 국힘이 제일 무서워하고 있는 게 국힘의 대선 주자가 없어진다 그럽니다. 네, 맞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두 분 말씀대로 내란 특검 그리고 김건희 특검 제가 파악한 것으로도 통과 가능성이 더 희박해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이제 창원지검 조사받을 때와 그 뒤에 지금 제가 받고 있는 자료에 보면 명태균 PC와 휴대폰 포렌식한 거에서 김건희와 주고받은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당으로부터 명태균이 받아서 거꾸로 김건희에게 전해준 파일, 제가 회의 자리에 들어가서 받았던 중요 파일들이 막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김건희 특검이 받아들여졌을 때 무속적인 부분 아마 곧 보도를 할 겁니다. 거의 다 취재를 했습니다. 기자분들이 제가 알려드려서 계룡산에도 취재하고 한 것도 나올 것이고 이런 명태균과의 게이트 이런 것들이 나오면 국힘이 감당 불가능하다. 그 창피함을 감당 불가능하다. 이래서 더 통과시킬 가능성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 한 가지 트럼프가 극히 윤석열의 행태에 대해서 혐오한다 등등 그리고 저희가 박한천 행정관님이나 기자님 다 파악한 정보로 보면 이제 이미 경호처에서 실무 경호관들 기가 너무 많이 꺾였다. 그래서 아마 언제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하든 이번에 성공 가능성은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다. 국민적 열망을 안고 스픽스 시청해 주신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 깊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광고를 제가 드리는 이유는 스픽스의 전계환 대표께서 평소 철학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후원금 받지 않고 열심히 우리 스스로 벌어서 유지를 해나가고 더 좋은 방송 정론으로 도전을 이어가겠고 계속 양질의 컨텐츠 서비스를 하겠다. 이런 철학에 제가 공감해서
한우회식 경성한우 광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대구 달서 죽전 내거리 용산 자이몰에 위치한 대구 최대 식당 경성한우 경성한우 사랑하는 가족 연인은 물론 550석 대구 최대 규모의 단체회식 장소로 강력히 추천합니다. 최고의 한우와 저렴한 가격까지 가성비 최고의 경성한우 제가 아직 안 가봐서 현찮습니다. 경성한우 많이 애용해 주시고 스픽스 계속해서 긴급 방송들 많이 시청 부탁드리고 우리 국민적 열망 이어지는 그 성공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다 함께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